원달러 환율이 2년 6개월 만에 달러당 1,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달러화 약세와 글로벌 위험 선호 흐름이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장중 7만 500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7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오늘 직장인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의 고신용자 금리를 각각 0.1%포인트, 0.25%포인트씩 올렸습니다. 올 들어 11월까지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이 강남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2008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 2년 6개월 만에 달러당 1,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재정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백신 사용 최초 승인 등으로 달러화 약세 그리고 글로벌 위험 선호 흐름이 이어졌다는 분석인데요.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1,100원 빅피겨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8원 내린 1,097원에 마감되었습니다. 2018년 6월 15일 장중 저가 1,087.3원을 기록한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 부양책 시행에 대한 기대감과 백신 사용 최초 승인 등으로 달러화 약세와 글로벌 위험 선호 흐름이 이어지며 환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초당파 의원들이 제안한 9,08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시행안을 양원 협상을 위한 토대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미 하원에 출석해 코로나19 팬데믹과 위험이 완전히 제고될 때까지 낮은 수준의 금리와 경기 부양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가 제약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최초로 승인하고 다음 주부터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도 위험 선호 심리를 키웠습니다. 다만 외환당국의 미세 조정과 실개입 경계, 수입업체의 결제, 달러 저가 매수 수요 등은 환율 하락폭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붕괴를 앞두자 외환당국의 미세 조정을 통한 실개입으로 추정되는 물량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에 맞춰 카카오뱅크도 신용대출 금리 인상에 나서는 등 신용대출 조이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직장인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고신용자 대상 금리를 각각 0.1%포인트와 0.25%포인트씩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직장인 신용대출 최저금리는 연 2.33%,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최저금리는 연 2.83%로 올랐습니다. 우리은행도 우리 주거래 직장인 대출과 우리 금융인 클럽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각각 0.3, 0.1%포인트로 축소해 사실상 대출금리 인상 효과를 냈습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어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위적 구조 조정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이번엔 노조가 실질적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두고 양사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 공공운수 노조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밀실합병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시아나항공 노조와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 아시아나 에어포트 노조와 민주노총, 그리고 참여연대가 참석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산은과 한진그룹에 3가지 사안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먼저 노사정 회의체를 구성해 합병 문제를 재논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기훈 대한항공 사장이 전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밝혔지만 순환 및 무급휴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매각 의혹을 전 국민과 직원들의 문서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박삼구 전 회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등을 요청했습니다. 대한항공과의 통합 발표 전후 직원들의 의견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즉각적인 노사정 협의체 구성하고 매각 관련 많은 의혹들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적 문서로. 대한항공 노조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부실 기업으로 꼽힌 아시아나의 인수로 대한항공의 존립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아시아나항공이 산업은행장의 주장대로 부실 기업이고 회생이 불가능하다면 대한항공에 넘기는 것은 둘 다 죽이겠다는 말에 다르지 않습니다. 노조는 노사정 협의체 없이 양사의 합병이 강행될 경우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장중 최고가는 7만 500원으로 처음으로 7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장중 11만 4,500원까지 주가가 오르며 하루 만에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 두 종목 모두 상승폭이 줄어들며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0.43% 상승한 6만 9,700원에 SK하이닉스는 2.29% 오른 11만 1,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전세 자금 대출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1월 말 기준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은 총 103조 3,39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1개월 새 무려 23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연간 전세대출 증가액이 2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입니다. 5대 은행의 전세대출 누적 잔액은 지난해 12월 80조 원대로 올라선 뒤 올해 5월 90조 원을 넘어서 10월엔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이 강남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올해 한강 이북 14개 구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이 12.79%로 한강 이남 11개 구의 평균 상승률보다 높았습니다. 이처럼 강북 지역 아파트값이 강남보다 큰 폭으로 오른 건 지난 2008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올 3월까지만 해도 강남이 강북보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더 높았는데 4월부터 강북이 앞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4월부터 5월은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때문에 강남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6월부터는 젊은 층이 이른바 패닉바잉으로 서울 외곽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를 사들이기 시작하며 강북 지역 아파트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어제 18,000가구의 공공전세 공급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오늘 매입 임대 오피스텔을 공공전세 샘플로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임대주택은 3, 4인 가구가 살기 좁다라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공공전세, 방 3세, 4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수원 장안구 송죽동의 매입 임대 오피스텔. 정부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공공전세 단지입니다.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이 공공전세 단지는 지상 9층짜리 한 개동 규모입니다. 전용 면적 75에서 81제곱미터 총 48가구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선 임대주택이 좁아 3, 4인 가구가 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공공전세는 방 3개짜리로 3, 4인 가구가 살기 적당한 수준입니다. 준공 전 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민간 매입 약정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3, 4인 가구에게 충분한 방 3개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전셋집에 들어가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을 따지지 않지만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전셋값은 1억 8천만 원가량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수원 장안구 전세 시세의 90% 수준에 맞춘다는 계획. 세입자가 보증금을 낮출 경우 1,200만 원에 월세 32만 원을 내고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LH는 지자체와 손잡고 다 함께 돌봄센터도 설치해 다자녀 가구의 육아 걱정을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이 집은 이달 입주자 모집 공고 후 내년 2월이면 입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신축 주택을 매입해 공공전세로 공급하고 하반기엔 매입 약정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보관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경기 반월 시화 스마트 그린 산단의 제조 혁신 성공 모델을 만들고 하기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산단 입주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기 것으로 이를 위한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최한 제주공정 안전 컨퍼런스가 1일 안산에서 열렸습니다. 컨퍼런스는 제조 현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들의 이익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한국형 뉴딜 정책의 10대 과제인 스마트 그린 산단이 현재 과제입니다. 우리 산업단도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스마트하게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에너지 비용도 저감시키면서 효과적으로 기업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이란 기존 산업단지의 디지털, 그린 등 한국형 뉴딜 요소를 강한 단지를 말합니다. 반월 시야 스마트 그린 산단은 뿌리 공정의 산단형 데이터댐을 구축해 결국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및 에너지 사용 절감함으로써 제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컨퍼런스에는 생산 설비 예지 보전 시스템 개발, 품질 문제 사전 예방 등 세션별로 제조 현장에서 문제 해결 지원과 실무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기존 기술의 데이터를 접목한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용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또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마트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월 시야 스마트 그린 산단은 입주 기업의 10%인 2,000곳을 스마트화시킨다는 게 목표입니다. 반월 시야 산단에는 2만여 개 입주 기업과 25만 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만여 개 기업 중에 2천여 개의 기업들을 스마트하는 걸 목표로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9%이고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주는 곳은 산업단지입니다. 지난해 스마트 선도단지된 반월 시야 스마트 그린 산단이 인프라를 구축하며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카드업계에서 소비자에게 혜택이 쏠쏠한 이른바 알짜카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중도 변경을 할 수 없게 되자 카드사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카드를 단종시키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대신에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적 특화카드들도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부 양한다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신용체크카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단종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좋은 알짜카드, 이른바 혜자카드라고 하는데 내용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작년부터 단종카드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카드사가 카드의 부가 서비스를 중도에 변경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영향입니다. 카드가 소비자에게 혜택이 클수록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떨어지게 되는데 법원 판결 이후 카드사가 임의로 혜택을 축소할 수 없게 되면서 단종을 시키거나 대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업카드사 7곳에 신용카드 178종, 체크카드 44종이 단종됐습니다. 작년에는 총 202종이 시장에서 사라졌는데요. 특히 현대카드 제로4종이나 KB국민카드의 이마트 KB국민카드, 롯데카드의 라이키펀카드 등 혜택이 쏠쏠해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카드들도 줄줄이 사라졌습니다. 예, 알짜카드가 사라지는 건 좀 못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새롭게 출시되는 카드들도 또 쏟아지고 있다고 하던데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거나 기업들과 협업을 통한 이색적인 카드들이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트렌드나 금융 환경이 더더욱 비대면, 온라인 이용으로 기울어지면서 각종 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신용카드 118종, 체크카드 32종이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알짜카드나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카드들은 사라진 반면에 소비 행태 변화를 담은 새로운 카드들이 대거 등장한 겁니다. 네. 새롭게 이번에 등장한 카드들 중에서 보니까 유명 브랜드 기업들과 손잡고 콜라보레이션한 사례가 눈에 띄는데 이 부분도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스타벅스 현대카드입니다. 국내 최초의 스타벅스 전용 신용카드인데요.
지난달에 출시하고 나서 발급 수가 5만 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내외 어디서든 스타벅스 별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초기 프로모션을 제공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스타벅스의 핵심 심볼들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디자인 총 5가지를 선보이면서 주로 여성 회원과 30대 연령층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나카드는 하이트 진로와 손을 잡고 진로 두꺼비 애니 플러스 카드를 출시했는데요. 진로 두꺼비는 하이트 진로의 과거의 느낌을 살리면서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한 진로 이즈백 제품의 캐릭터입니다. 이게 지금 젊은 층에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카드는 이 진로 두꺼비가 그려진 신용카드를 선착순 3,000명까지 신청이 가능한 한정판으로 내놓고 진로 두꺼비 캠핑용품 증정 이벤트를 펼쳤습니다. 예, 흥미로운 카드들이 많네요. 그리고 비대면 소비 늘어나면서 배달 앱 시장이 성장하는 추세에 맞춰서 특화 카드 나왔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코로나19가 3차 유행에 들어서면서 외식을 하기보다는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와 같은 주요 배달 앱들 한 달 결제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달 앱이 급성장을 하면서 카드사들도 배달 앱에 특화된 카드를 내놓고 있는데요. 현대카드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현대들이랑 국내 최초로 배달의 민족 전용 신용카드인 배민 현대카드를 선보였습니다. 이 카드는 배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하거나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을 이용할 때 이 결제 금액의 일부를 배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상품입니다. 우리카드도 배민 온라인몰 이용을 할 경우에 일부를 캐시백을 해주는 배달의 민족 비장의 카드, 테크카드를 내놨고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배달 앱 요기요에 특화된 카드를 내놨습니다. 요기요 신한카드는 요기요 앱과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캐시백을 해주는 점이 특징이고요. 요기요 삼성카드는 요기요 앱 이용에 더해서 커피 전문점이나 편의점과 같은 오프라인 매장 이용 시에도 할인 혜택을 주어집니다. 예, 이 외에도 다양한 고객들 생활 취미 반영한 특화 카드들도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카드가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함께 내놓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삼성카드는 명품 소비 특화 카드인데요. 다양한 해외 명품 브랜드의 신세계 백화점 입점 매장이나 온라인 몰에서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신한카드의 오아시스 신한카드는 새벽 배송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을 타깃으로 한 제품인데요. 새벽 배송 업체인 오아시스 마켓에서 결제를 할 경우에 15%를 할인해 줍니다. 하나카드의 경우는 국내 최대 게임 업체인 넥슨과 제휴해서 넥슨 던전앤파이터 체크카드를 출시했습니다. 넥슨 캐시나 게임머니를 충전할 경우에 이 충전 금액의 15%를 월 3회까지 캐시백 해주는 상품입니다. 우리카드는 최근 제주도 여행객이 급증하는 데 맞춰서 카드의 정석 유니마일인 제주 카드를 내놨고요. KB국민카드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 경북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KB국민 행복한 대구 경북 티타늄 카드를 선보였습니다. 이 카드는 대구 경북 지역 고객들의 생활 밀착형 업종 할인을 추가로 제공해 줍니다. 예, 나에게 맞는 카드가 나올 때마다 눈이 조금씩 커지셨을 시청자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나만의 카드 디자인 서비스 있다고 하던데 이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개인의 취향 그리고 감성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카드 업계도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서비스를 선보인 곳이 카카오페이인데요. 카카오페이 카드2는 이 카드에 원하는 메시지를 18자 이내로 넣을 수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나카드도 나만의 카드 디자인 서비스를 내놨는데 하나카드 결제 앱인 하나원큐페이의 모바일 카드를 개인 사진은 물론이고 원하는 이미지로 직접 꾸밀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이용기간이 10년이 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레터링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탄탄대로 올리유, 티타늄 등 5개 카드의 나무 소재 플레이트에 고객이 원하는 문구와 거래 기간을 각인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 오늘은 특화 카드 이야기들 쭉 이야기 나눠봤고요. 금융부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시장의 화두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각국에서 환경 키워드가 떠오르며 에너지 업계 패러다임 교체가 발빠르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에 친환경 에너지는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수소 경제에 방점을 찍고
관련 산업 육성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미래 친환경 에너지의 핵심으로 꼽히는 수소 생태계 저변 확대에 나선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 수소를 만드는 UCI의 자회사 바이오엑스를 만나봅니다. 악취를 풍기며 잔뜩 쌓여있는 음식물 쓰레기. 분쇄를 거쳐 폐음수를 분리하고 수소 생산기를 통해 정화와 압축을 거쳐 수소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처치 곤란한 음식물 쓰레기가 친환경 에너지로 변신한 겁니다. 이는 UCI의 자회사 바이오엑스가 구현해낸 결과입니다. 미국의 국립연구소 오크리지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인데 이 기술은 전자를 발생하는 박테리아로 음식물 쓰레기로 바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저희가 한국에 독점 라이센스를 해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EAT 수소 생산 기술입니다. 폐음수를 활용한 미생물 분해 방식으로 차세대 연료로 불리는 수소를 생산하는 겁니다.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를 발생하는 박테리아입니다. 이 박테리아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소화를 시키면서 전자를 발생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전기로 이제 물을 분해서 수소를 만들듯이 비슷한 원리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 접목을 시키면은 그 음식물을 이제 발효하면서 나오는 양성자하고 거기서 이제 박테리아가 생산한 전자가 수소 연료 전지 반대편에서 결합을 해서 100% 수소가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옵니다. 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연 550만 톤.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연 1조 원에 달합니다. 바이오엑스는 환경 문제 해결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추출 수소는 화석연료 즉 천연가스를 개질을 해서 만드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수소 1kg 만드는데 이산화탄소가 8.6kg가 나옵니다. 절대로 친환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난 자원 낭비 문제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환경 오염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이제 음식물 쓰레기로 수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환경 오염 문제도 작고 수소도 발생하고. 수소 생산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 품질과 효능 등에 분주합니다. 최근 순도 99.9%에 달하는 친환경 수소 초도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But we are trying to develop a way to use combined food waste as well as green electricity to make hydrogen. Today's biggest problem we have is climate change, and we are trying to produce zero emission fuel technology, which is through hydrogen. 바이오엑스는 상용화 가능 용량인 2리터의 모듈 개발을 연내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그린 수소 상용화에 9분 응선을 넘은 셈입니다. 내년 하반기 말쯤 해가지고 상용화 가능한 모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동시 상용화 들어갈 예정입니다. 가장 큰 강점은 높은 에너지 효율과 합리적인 생산 가격입니다. 소규모 모듈 방식으로 생산 설비 구축에 대규모 투자나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 투자 비용은 낮추고 공간 활용도는 높일 수 있습니다. 개질 수소를 갖다가 이제 경쟁 있는 가격으로 만들려 그러면은 일단은 그 플랜트 수준의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거의 뭐 몇천억에 몇천 평 땅에 해야지 이제 규모의 경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는 반면에 컨테이너 모듈 단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대당 투자 비용이 한 10억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수소 수요가 늘어날 때마다 하나씩 애돈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레이 수소와 블루 수소는 생산 시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하지만 바이오엑스의 그린 수소는 이산화탄소를 전혀 발생하지 않아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꼽힙니다. 100% 그린 수소고요. 탄소 배출 마이너스입니다. 앞으로 미래 이제 친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전혀 리스크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50년 수소 시장은 전 세계 약 2.5조 달러로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각국의 기업들이 앞다퉈 수소 산업에 방점을 찍고 뛰어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바이오엑스는 음식물 쓰레기뿐 아니라 가축 분뇨를 활용한 수소 생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엑스는 지자체와 협의해 내년 하반기 한국형 그린 수소 상용화를 위한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의뢰 이번 수능은 불수능이다 또는 물수능이다, 언어는 어땠다 등등의 평가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오늘만큼은 수능에 대한 평가보다는 악조건 속에서 노력하고 시험 보느라 고생한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들께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